자, 이제 1회가 끝나고 2회 모의고사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다시 말하지만 모의고사 자체의 점수를 가지고 울고 웃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무언가를 배워가고 또 시험을 보는 방법을 익히고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자체를 여러분들이 여러 회차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적은 회차를 풀더라도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계속 연습하시면은 최소한 여러분 실력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자, 운영 이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앞에 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잠깐 대화를 나눠볼까요? 1회차 모의고사가 끝났어. 해설강의까지 다 뭐 봤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예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니? 일단 점수 자체가 막 눈에 띄게 변하거나 막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게 단기간에 일어나기는 뭐 쉽지 않지만 최소한 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시험 볼 때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 파트도 두 번째 운영 이론 두 번째 시간도 쌤이 한 4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검토를 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아주 기본기가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내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실수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 과정조차 시험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검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분 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 말한 내용들이 다 똑같을 수가 없지. 이래서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시험이면요. 검토를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도. 그리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검토할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없어. 그러면은 전문항 할 수도 없잖아. 그럼 이제 우선순위에 있는 게 뭐냐? 보통 학생들이 2, 3점짜리 많이 실수할 것 같아요? 4점짜리 많이 실수할 것 같습니까? 실제로 3점짜리 실수한 사람도 있지만 4점짜리 문항의 실수 빈도가 높습니다. 왜냐면은 단계가 4점짜리 많잖아. 3점짜리는 보통 단일 단계의 문제거든요. 단계가 두세 단계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실수해버리면은 전체 답이 틀려버리는 거야. 또 두세 단계가 있으면 문제를 풀다가 나의 그 집중력에 문제가 중간에 생길 수가 있어요. 페이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부에 멍 때리다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면은 뭐 4점짜리나 연산과정의 복잡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시고 자, 일단 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검토는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아니에요. 다시 풀면 시간이 2 곱하기 2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1회차에 썼던 풀이가 시험지에 남아있잖아. 그 시험지를 보고 문제를 보고 조건 다시 한번 확인, 숫자 다시 한번 확인, 내 풀이 과정 확인,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쉬운 문제는요. 다시 풀어도 돼요. 왜? 쉬우니까. 암산해도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수준 이상의 4점짜리 문제들은 문제를 해석해서 식을 세우고 그 식을 계산하고 이걸 또 다음 결과에 대입해서 또 식을 세우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단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핵심이 되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학생들이 단계가 많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써놓지 않으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각함수 도형 문제를 예를 들까요? 도형을 통해서 보조선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들어갈 거야. 그럼 코사인 법칙을 문제가 있으면 어떤 학생들은 그냥 값 얼마 이렇게 푸는 애들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코사인 법칙은 내가 A 구하고 싶은데 이거는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써놔야지만이 내가 2회차에 검토를 할 때 이 숫자 맞는지 확인, 부호 확인, EAB 확인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쓰는 거는요. 너무 불필요하고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핵심이 되는 한두 줄은 꼭 쓰려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가져온 습관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아예 풀이를 안 써. 숫자만 써.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또 나는
항상 꼼꼼하게 써.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강의를 해보면은 수학을 좀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꽤 많아.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식들은 잘 안 썼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푸는 거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 실수를 컨트롤하는 것도 시험의 한 영역이구나. 이게 말했던 시험의 운영이구나. 그러면 그 안에는 특히 복잡한 문제들은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식 한두 줄을 쓰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내가 비록 글씨는 잘 못 쓰고 뭐 그렇지만 그렇게 꼭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검토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뭐 3점짜리 한 7번이 있어. 그럼 7번 같은 경우 많이 어렵지 않잖아. 근데 문제를 푼단 말이야. 푸는데 뭔가 약간 찜찜해.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7번의 조건을 다시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은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었죠. 왜냐면 이렇게 연속으로 이 문제를 2번, 3번 꼼꼼하게 푼다는 말 아래 풀어버리면 보통 같은 이유로 2번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정신적 환기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보통 뭐 인문학이나 이런 데서 쓰는 용어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재작년인가 쌤이 읽었던 어떤 유명한 소설가, 수필가, 유명한 외국 어떤 작가가 썼던 그 인터뷰한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자기는 밤새 책을 읽는데 밤새 책을 쓴대. 밤새 원고를 쓴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원고를 검토한대. 그러면은 그 전날 저녁에 썼던 내 원고가 끔찍하대. 너무 틀린 것도 많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날 밤새 집중해서 썼을 때는 그 사실을 모른대. 왜냐? 나는 어떤 느낌과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열차에 올라타서 계속해서 그 책을 쓰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된다는 거죠. 근데 자고 일어나서 내 머리가 리셋이 되고 리프레시가 된 상태에서 정신적 환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걸 다시 보면은 정말 너무 엉터리 표현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글을 써 간다는 이야기 하는데 시험 볼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도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동일한 이유로 실수를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번부터 30번까지를 쫙 푸는 거야. 그 과정에서 실수가 중간중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지나고 나면은 처음에 스타트했을 때에 비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지나가 있잖아요. 1시간 넘게 지나가 있지. 그리고 나서 뭐해서 확률과 통계 문제야. 아니 뭐 수투 문제야. 근데 좀 계산이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넘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다른 문제를 다 풀고 긴장도 어느 정도 풀려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리프레시가 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초반에 긴장했을 때 문제를 풀었던 거하고 좀 다른 관점으로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의외로 안 풀렸던 문제들이 잘 풀리고요. 의외로 실수했던 것들이 쉽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요거를 모의고사 볼 때 연습해 놔두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수가 특히 많은 학생들은요. 이 점에 착안해서 검토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문제가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방금 말했던 검토하는 시간을 얼마 확보할 것인지 또 최고난도 문제를 풀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들은 뭐 안 풀 것인지 어떤 문제는 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의 난이도는 언제 파악할 수 있니? 예를 들어 시험 문제를 딱 나눠줬어. 한 1분 정도에 걸쳐갖고 1번부터 30번까지 쭉 넘겨가서 봤다고 칩시다. 그럼 그 1분 안에 시험의 전체 난이도가 파악이 됩니까? 안 되죠. 문제를 풀어보고 부딪혀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보고 나서야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가 언제 파악이 되는 거냐면요. 최소한 최고난도 몇 개를 제외하고 한 26, 7문제 이상은 문제를 풀어보고 겪어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시간이 남을지 부족할지를 알 수가 없어. 시험 전체 시간이 한 70% 이상이 지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 따라서 초반부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2022학년도 수능이 역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100분이라는 시간 중에 한 70분, 60분 이상이 지나가야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초반부에 10분, 20분 정도 지나갔을 때 생기는 문제들. 약간 아리송하네? 계산 복잡하니까 두 번, 세 번 풀어봐야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 문제가 풀릴 듯 말 듯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 내가 이 문제를 푸는 정석 풀이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의 약간 돌아가는 우회적인 풀이는 알겠어. 근데 그 우회적인 풀이는 계산량이 되게 많아. 이거를 지금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지금 해가지고 시간을 10분 쏟아서 뭐 13번 풀었어. 뒤에 갔는데 말도 안 되게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한 5개 못 풀어버렸어. 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10분 동안에 그 5개 중에 2-3개를 푸는 게 더 맞는 전략인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1회차 문제를 풀 때는 최소한의 시간 손실로 정말 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풀 수 있을 것 같긴 해 라는 것도 우선순위에 뒤로 밀어놓고 일단 쫙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르게 난이도를 파악하고 전체 시험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남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이게 시험의 운영인가요? 운영. 100분을 운영하는 겁니다. 시간을 보고 검토할 건지 못 풀었던 거 한두 개를 더 풀 것인지 뭐 할 것인지 최고 난도를 풀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문 전체를 봐야 난이도를 알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없애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포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야. 학생들이 되게 잘하는 포기. 수능에 22번 포기 되게 잘해. 맞니? 왜? 22번 최고난도 문항이기 때문에 보통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22번을 안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22번 포기하고 그냥 읽지도 않아. 그냥 읽는 시간도 아까워. 그냥 10초 읽어봐. 이런 문제 나왔구나. 그리고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다른 거 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말하는 건 이런 거지. 22번을 포기하는 것처럼 중간에 13번이나 21번 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중킬러급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렵지는 않고 이렇지만 왠지 내가 푸는 방법으로 풀려면은 답이 나올 줄 확신이 없어 라든지 너무 복잡해. 근데 이거는 분명히 내가 시험 볼 때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막 이게 풀릴 듯 말 듯 하면서 막 너무 억울하고 포기하긴 아깝고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어느 정도 문제를 풀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면 아쉽지만 그 문제는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내가 평소에서 뭐 80점 받는 학생이야. 근데 이런 정도는 평소에 항상 풀어서 80점이었거든요. 근데 13번이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돼. 그러면은 나는 76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와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하염없이 이 문제에 시간 투자와 노력을 하게 되면 평소에 검토할 시간 연습했는데 안 하고 당겨서 이거 계속 풀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니라 훨씬 더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와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수능은 대박이 나면 좋지. 그러나 절대로 쪽박이 나오면 안 돼. 쪽박이 나오면 내가 이제 봐드릴 수가 없는 거야. 대박이 나오면 좋지만 그거는 정말 레어한 케이스고요. 보통은 내 실력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야 평소에 한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험에서 뭔가 망쳐고 평소보다 한 막 서너 개를 더 틀려버려. 이러면은 이제 그 시험은 실패한 거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한 문제만 잡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런 중킬러급 문제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시간을 그냥 마치 스펀지처럼 확 흡수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는 포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앞에 내가 13번을 포기했어. 슬프지만. 근데 보니까 뒤에 가서 시간이 남아서 평소에 못 풀었던 29번이나 30번 같은 문제를 건드릴 수 있었어. 그래서 맞았어. 인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13번을 포기하고 남은 5분 동안 검토를 해서 틀린 문제 2문제를 잡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실수가 나올 수가 있지. 그지? 그리고 학생들이 이 실수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뭐 실수가 3점짜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실수가 나온 요소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것들을 이제 줄이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학습량이 부족해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도 경험이 있는데 어떤 과목이나 어떤 새로운 걸 배워. 그럼 배우면은 머릿속에 개념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떤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이 부분을 끄집어내서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보통 실수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내가 공부를 덜한, 하긴 했는데 좀 미흡하게 했던 그런 부분에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공부량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인수분해 중학교 때 처음 중3 때 처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인수분해 처음 할 때는 선생님 되게 어색했었어. 그냥 곱해서 상수항, 더해서 1창. 이게 인수분해 되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서 막 크로스로 곱하는 거 실수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2차식 인수분해 실수 안 하죠. 왜냐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량을 끌어올려서 그 실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복습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실수를 했던 경험들도 중요해. 대표적으로 실수가 자주 나오는 수능의 영역들이 있어요. 뭐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진수의 범위를 빼먹어. 뭐 확률과 통계에서 여사건 문제를 푸는데 1 빼기 확률에서 여사건을 구해야 되는데 1에서 안 빼. 뭐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수열 문제를 풀다가 n하고 n 플러스 1의 관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항은 반드시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S1은 A1이고 AN은 SN 빼기 SN-1인데 A1을 따로 구하는 걸 빼먹어. 이런 식으로 특정 단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실수는 경험에 의해서 한번 뼈아픈 실수를 하면 다시는 안 틀립니다. 근데 그 뼈아픈 실수가 수능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경험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먼저 경험을 하거나 또는 방금 말했던 거를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학습량 관계가 있죠. 그 과정을 문제 보면서 수열에서 SN으로부터 AN 구하는 문제네. 이거는 당연히 첫 번째 항을 주의해야지를 이미 가지고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몇 차례겠지만 검토를 함으로써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검토를 하는 것이 중상위권 이상들은 필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의 컨디션도 관계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감기가 걸렸어. 몸에 열이 나. 그러면은 막 생각하기가 힘들지. 그냥 바로 그냥 풀어버리는 거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또 뭐 감정적으로 내가 오늘 뭐 친구랑 다투고 지금 시험 보고 있어. 막 화가 나고 있어.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전날 잠을 못 잤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볼 때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것도 이런 관계가 있어요. 컨디션이 좋다고 뭐 못 푸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수능 제일 잘 보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컨디션이 나쁘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안 풀리는 건 아닌데 집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미묘하게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실수가 나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는 수능 때 필수입니다. 나중에 TC 영상을 통해서 또 수능까지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자체의 퀄리티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설 모의고사를 보잖아. 그러면 수능하고는 다르게 그 수능에서 그 마지막에 연산이라는 게 다듬어지는 것에 대한 투자가 어쩔 수 없이 수능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모의고사가 마찬가지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문제 자체의 마지막 다듬는 과정이 수능은요 한 문제당 2점짜리 포함해서 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과 한 달 이상의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능에서는 안 나올 실수인데 이번 모의고사에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능 때는 안 틀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내용의 세미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두 번째 운영 관련된 이론들이고요. 이거를 토대로 다시 한번 앞에 1회차 했던 것들 리마인드 하면서 2회 모의고사 계속해서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쌤은 해설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